자, 오늘 새벽에 두 경기를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맨시티 브라이튼 이제 덕현이가 중계를 하고, 덕현이 중계에 대한 호평이 많더군요. 그 인스타TV 거기서요? 깔끔한 보초의 중계. 근데 그건 이제 팬분들이니까 좋은 말씀만 해주시지 않을까요? 사실 욕했었던 것도 많았는데 얘기를 일부러 안 했는데 팬들이 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던데. 감사히 봤습니다. 예. 중간중간 저도 이제 그런가요? 그러니까 경기 중간이 아니고 그 하프타임 때 이럴 때 원래 확인하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토트넘 경기가 있었죠. 네, 5시. 네. 그 경기는 토트넘이 그 안 좋게 승점을 드랍하는 그 형태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이거 리드전의 분위기 반등하나 싶었는데 네. 또 결국 안 좋았을 때 분위기가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후토크 때는 이게 어떠한 이유인지 명확하게 사실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런 패턴이 지속된다는 건 어쨌든 선수단이든 아니면 그게 뭐 선수단의 에너지 레벨이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는 그 무리뉴의 전술이든 본인은 나 내리라고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좀 문제라고 봐야 되나 그거를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단순히 뒷심 부족이라고 얘기하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토트넘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한번 객관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좋아요. 스카이 스포츠 기사가 있습니다. 아하. 올 시즌 토트넘이 리드 상황에서 리드를 뺏겨서 잃게 된 승점이 10점이 된다 그래요. 이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이튼. 브라이튼도 올 시즌 득점력이 굉장히 안 좋은 팀이라 리드를 빼앗긴 경우가 많았고 두 번째가 셰필드 그리고 세 번째가 토트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거 아니야. 먼저 득점한 다음에 쳐맞아가지고 승점을 드랍한 거 아니야? 그쵸. 뭐 비기거나 뭐 지거나 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기고 있다가 비기게 되면 승점 2점을 드랍한 게 되고 근데 이게 브라이튼이랑 셰필드는 하위권 팀이고 뭐 얘네 강등권이에요. 그렇죠. 셰필드는 아마 일단 그래도 무승의 늪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이번 시즌 강등이 유력한 팀 중에 하나 아니야. 그렇죠. 근데 토트넘이 여기에 이어서 있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리드를 다 지켰다면 물론 솔직히 10점 리드를 다 지킬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리드를 다 지켰으면 우승 아니야? 그렇지. 전승 아니야? 전승? 아니 물론 일이지. 역전한 거는 리드를 지킨 그 그림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른 팀들보다 월등히 승점이 앞서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 절반만 챙겼어도 5점만 챙겼어도 순위는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6위 됐어. 네. 왜냐면 맨시티가 이겼거든요. 그래. 그렇죠. 맨시티 한 경기 심지어 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어쨌든 수위권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그 영향에 있어서는 뒷심 문제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거 좀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막판 실점 일지를 이 스카이 스포츠 기사에서 발췌해 왔는데 3라운드 뉴캐슬전 이때 페널티킥 실점을 97분에 먹혔거든요. 이때 결과가 일단 첫 번째로 징조가 좋지 않았고 두 번째 웨스트햄전 뭐 유명하죠, 뭐 이 경기는. 네, 다빈손 산체스의 쇼타임이었죠. 81분, 85분, 94분. 그리고 이후에 12라운드 팰리스전 세트피스 실점으로 1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81분에 먹혔고요. 15라운드 울브스전 86분 그리고 이번 풀럼전은 74분. 이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좀 이른 시간대이긴 한데 70분대 이후로는 토트넘이 1대0 리드 상황에 유독 긴장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셋피스 상황이나 아니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그거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그리고 약간 막판 시간대가 되면 선수들도 정신력을 더 발휘해야 될 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바꿔서 생각해보면 분위기 반등을 못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70분 때에도 지고 있는 팀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덤비죠. 무조건 덤비죠. 근데 그걸 버텨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작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이제 다뤄봐야 되겠죠. 요즘에 PL 팀들 중에서 한 골 넣어도 승리를 그래도 유력하게 지킬 수 있을 만한 팀은 덕현이가 오늘 새벽에 중계한 맨시티다. 수비가 굉장히 단단하니까. 오늘 근데 브라이튼 되게 잘했거든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뭐 운도 좀 안 따른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맨시티 수비진이 되게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맨시티가 우승을 압도적으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항상 불안했던 거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라인의 불안함이 그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야. 뭐 이따가 다 체크를 하겠지만 수비가 불안해서 먹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오늘이나 이 승점을 이 뺏긴 경기들 웨스트햄전을 제외하면
킬 더 게임 할 수 있는 찬스에서 골을 못 넣는 경우에 보통 이런 경우에 실점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5경기들 중에서 1대0 경기가 지금 4경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햄 전정처럼 정말 어이없이 비긴 거 정도 제외하고는 결국 넣어야 할 때 넣지 못한 것도 일정 부분 작용한 문제점이 좀 있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를 좀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즌 내내 지적하고 있는 토트넘의 수비진 문제입니다. 일단 웨스트햄전만 단적으로 보면 산체스가 있었고 예. 풀럼전 이번 경기도 보면 다빈손 산체스가 일단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고 토트넘이 센터백 변화가 항상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소극적으로 이 센터백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입했던 유망주 조 로든의 경우에도 아직 과감하게 기용되고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토트넘의 센터백 문제는 기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제가 항상 토트넘 영상을 찍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센터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는 산체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다빈손. 네, 왜냐면 나왔을 때 다빈손이 불안한 것도 물론 있지만 다빈손이 어느 정도 기대했던 부분은 이 선수가 발이 그래도 빠른 편이라 예. 다빈손이 주전이 되면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올릴 수 있게끔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빈손이 너무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톱이랑 저 다이어로만 센터백이 구성되고 이 둘 다 발이 느리기 때문에 토트넘의 전술은 일정 부분 라인이 뒤쪽으로 밀어날 수밖에 없게끔 강제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빈손 산체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빈손 산체스가 불안불안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점 장면에서 네. 르크먼한테 완전 벗겨지고 그리고 크로스 올렸을 때 다이어가 카발레이로를 체크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두 어떤 이 실책성 플레이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실점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쵸. 수비진의 문제도 분명 문제는 있다. 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문제죠. 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벤치 자원의 문제입니다. 일단 벤치 자원 이거는 왜 뎁스 그러냐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네, 뎁스 그리고 이 문제는 그것도 포함돼요. 손흥민, 케인을 제외한 득점원이 없다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지. 네. 그러니까 끝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골, 손흥민, 케인 둘 중 하나 넣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다음 후속타가 터지느냐 아니면 터지지 않느냐의 싸움인데 임대로 데려온 베일 아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라멜라가 나왔거든. 네. 사실 비기고 있는 물론 이게 그 전에 그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타이밍에 못 끝낸 것도 있지만 라멜라가 나와서 득점을 해줄 거라는 기대 누가 하나요? 아니 안 하죠. 하잖아. 그때부터. 넣으면 그때 넣는 거야. 친구 봤나요 영화? 영화 친구 예전 어렸을 때 봤어요. 봤나요? 어렸을 때 못 보지 않나요? 어렸을 때 18세 영화인데? 지상파에서 많이 틀어주잖아요. 아 그때 이제 훔쳐갖고. 훔쳐갖고. 훔쳐본 거죠 이렇게. 뭐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많이 편집돼서 나오고. 아. 네. 그런가? 그렇지. 지상파는? 그치. 아무래도 지상파에 왜냐면 가니까. 거기는 이제 막 쑤시고 막 그런. 네, 당기고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런 거 안 나오지. 봤나요? 네, 봤죠. 거기서 유호성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죠? 를 만들어야 된다고. 어설프게 그러면 다시 그러다가 결국에는 걸리잖아. 그래서 막 두드려 맞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그 뭐 롤러장에서 있어 그렇지. 장면이 12턴은 거기 그러다가 장동건이 이렇게 막 툭툭 치고 그러는데 완전히 끝을 낸 게 아니라 약간 실마리를 주니까 나중에 그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막 오줌 싸고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니까. 완전히 끝을 내야 돼. 그치. 완전히 끝을 못 내면 이거 근데 완전히 끝을 내려면 결국엔 킬더 게임 하는 건 득점이잖아. 오늘 사실 손흥민 선수의 그 슈팅이 골대를 맞지 않고 들어갔다면 토트넘이 승점 3점 땄습니다. 이거는 손흥민의 책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설사 손이랑 케인이 골을 못 넣는다 하더라도 다른 원투펀치 말고 3-4 강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전혀 없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벤치 자원 문제를 꼭 얘기했던 이유가 유로파리그 로얄 엔트워프전에 그때는 오히려 후반전에 0대0으로 하프타임 끝났거든요. 후반전에 선제골 들어가자마자 바로 손흥민과 케인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리드 상황에 오히려 이 두 선수가 뒤늦게 투입이 되면서 후반 긴장감을 더 이어가는 역할을 해줬거든요. 예. 무리뉴가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하프타임 0대0인 상황에서 난 후반전에 약간 더 힘을 주면 그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엔트워프를 그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엔트워프. 네, 그들이 이제 엔트워프죠. 근데 보면 리그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선발로 나왔던 손케 조합이 경기 중에 빠져야 되는 상황이 돼요. 벤치에 누군가 나오게 되는데 라멜라 같은 자원이 나와서는 경기에 긴장감을 줄 수 없고 답이 없지. 더불어서 후반전에 상대가 라인을 못 올리게끔 계속 눌러줘야 되는데 그 눌러주는 역할도 수행할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 다뤘던 손흥민이 빠지자마자 손낙골 그래.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약간 영향이 있습니다. 상대 라인을 밀어줄 만한 선수가 없고 라멜라는 들어와가지고 저기 축구는 안 하고 스카파커랑 저기 신경전을 하고 있더라고. 네. 진짜 놈이네. 집중력의 문제는 또 예.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케 제외한 득점원 없는 부재 문제 그리고 벤치 자원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손낙골의 문제 저는 전부 다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의 후반부 네. 혹은 시즌의 중후반부에 이거는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젊은 팀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조직이 돼가고 있는 팀이잖아요. 크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포체티노부터 우상향의 그림을 원래 모든 그 그래프가 계속 어떻게 이렇게 가겠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갔다가 이렇게 뭐 그쵸. 이렇게 횡보도 하다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 본인들의 힘으로 뭔가를 성취해 본 적이 없는 팀이라서 뒤쪽으로 경기 후반이든 시즌의 후반이든 가면 좀 흔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 레스터 우승할 때도 결국 3위로 끝났잖아요. 네. 그 시즌에 나는 마지막에 보면서 이거 그냥 던졌네. 나는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 이거 완전 팀이 무너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거는 뭐 이게 크리티컬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코어 라인이 경기의 템포랑 흐름을 좌지우지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아주 탑급에 있는 팀들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설사 우리가 수세에 몰려 한 골밖에 못 넣은 상황이네. 근데 버텨야 되는 시간이 15분이야. 그러면 템포를 조절하고 경기의 흐름을 우리로 가져올 수 있는 그 느낌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한 골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약올리면서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그것들이 있는데 토트넘이 그런 어떤 경륜과 경기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노련함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리드하는 팀 입장에서의 조율이 노련하지 않다. 네. 근데 그렇게 그거는 정리하기 곧 빌드업의 문제와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빌드업의 문제가 선수 자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리뉴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그것도 생각해요. 있어요. 네. 호이베르를 제외한 어떤 그런 그 자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 나머지 얘기들이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은 선수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이 선수단을 가지고 결과를 내야 되는 건 감독이란 말이야. 근데 무리뉴가 가는 팀마다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나는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 무리뉴의 문제라고도 생각해. 없는 선수단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감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팬의 입장이라면 매 경기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점을 똑같은 시간대에 하고 있으면 선수단도 선수단이지만 어느 정도 감독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감독이 생각해요. 막아줘야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무리뉴의 책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전술적인 컨셉이 매 경기마다 적은 공격 상황과 많은 수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토트넘이거든요. 그렇지. 아무리 좋은 수비진이 있어도 너무 많은 수비 상황과 수비 부담이 따라오게 되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은 공격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모든 공격수들이 날카로움을 짧은 기회 안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약간만 어긋남이 생겨도 그 경기는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뜻하거든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사실 완전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 보기는 어려운 경기였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손흥민보다 컨디션이 만약에 컨디션 손흥민이 항상 10이야. 그럼 오늘 한번 한 7, 그쵸. 8 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평점도 그렇게 높진 못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한 선수라도 에이스가 골 못 넣으면 골 못 넣으면 아니면 자기 재능을 발휘하기 힘든 경기가 되면 그런 식으로 공격의 경우가 무뎌지게 되고 그렇지. 오히려 수비는 수비대에서 위험에 노출되면서 네. 그대로 실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리뉴의 전체적인 이게 왜냐면 무리뉴가 토트넘에서만 이런다. 그러면 오히려 쉴드를 쳐줄 것 같아요. 이거는 자원의 문제도 있다. 그쵸. 근데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무리뉴에게 제기되는 문제가 이거라면 그거는 무리뉴도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다. 무리뉴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래 뭐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너가 가는 데마다 항상 트러블이 생기면 그 문제는 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네. 그리고 5명이 있어. 근데 모두 다 이 사람을 한 3명 이상이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 그러면 본인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쓱 봤을 때 왜 다 정상인이지? 왜 없지 하면 그 보통 자기가 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네.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 달린 외계인이 사는 행성에 눈 2개 달린 외계인이 가면 걔가 이상한 애라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모든 걸 무리뉴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네네네. 무리뉴의 책임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이번 시즌에 또다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못 딸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그 경쟁이 치열하니까. 벌써 승점 차는 이미 주도권을 뺏겼어요, 토트넘이. 뭐 영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겨울 이적 시장은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해결책을 감독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